자,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힘내서 4강 시작할게요. 병으로 마시면 안 되겠죠? 컵에다가 우아하게 마셔야 되겠죠? 자, 힘내서 4강 시작합니다. 저희 실습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굉장히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는데 어렵지만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실습 때문에 오히려 좀 시간이 이렇게 쫓겨서 하지 못했었던 이론들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제가 물에 대해서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눈치 빠른 여러분들은 좀 아셨을 것 같아요. 제가 뜬금없이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겠다고 하고서 이렇게 물 한 잔 마신 거 보고 아마 아셨을 건데, 이번 주는 물에 대해서 수업을 좀 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전공한 거를 대부분 다 마시는 거에 대한 수업, 전공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하는 수업 대부분이 다 마시는 것에 관련된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 수업에서 가끔 제가 특강처럼요, 물 수업을 진행했었을 때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어차피 카페 메뉴들은요, 다 물로 만들어지잖아요. 커피 당연하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에서 카페에서 사용하는 물은 뭐 당연히 좋은 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무색무미의 무색무취의 굉장히 플레인한 아주 퓨어한 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의 성질을 알고 물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알고 뭐 이런 걸 알아야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이런 물 특강처럼 제가 한번 수업을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물 사드시나요? 아마 당연하죠 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요, 이렇게 당연하게 사 마시는 물을 한 20몇 년 전 정도쯤에 제가 되게 나이가 많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한 20몇 년 전에는요, 사실 물을 사 마신다? 이거는 지금의 뭐 어떤 거였냐면 된장녀 같은 취급을 받았었어요. 뭐 물론 당연하게요, 물은요 집에서 엄마가 끓여주는 보리차를 마시는 거였고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그런 음료는 돈 주고 사 마시는 거였었어요. 물을 사 마셔?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듯한 눈으로 봤고요. 뭐 쟤야 뭐야 라고 하면서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서 이렇게 뭐 사는 애야? 쟤 뭐야? 뭐 이렇게 봤어요. 지금이야 뭐 에비앙이 흔해지고요. 그 다음에 에비앙 물을 사면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에비앙 물을 한 병 사면요, 그 병에다가 그 에비앙 물을 다 마시고요, 에비앙 물을 그 병에다가 정수기 물을 넣어가지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텀블러 들고 다니잖아요. 그 텀블러처럼 에비앙 물에 물병을 들고 다녔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좀 있어 보이려고요. 나 에비앙 마시는 여자야. 뭐 이런 느낌이었었던 거죠. 뭐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연히 이해할 수 왜? 그랬겠지만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었어요. 저도 사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여중여고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또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끝나면요, 당연히 수도꼭지, 이렇게 운동장 끝에 있는 데에 수도꼭지가 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돗물 틀어갖고 수도꼭지에다가 입 대고 물 틀어서 마시는 거 당연했고요. 가끔 가다가 반에 한두 명이 물을 이렇게 물병에 쌓아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보리차 이런 거 싸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 보면 오히려 저희는 야, 무슨 물을 싸갖고 다녀 귀찮게 이런 거였었고, 뭐 언제 때 얘기야? 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 없겠지만요.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을 사 먹게 된 거는 실제로 30년이 안 되었어요. 뭐 이렇게 노포라고 하는 식당들 있잖아요. 오래된 식당요. 그런 데서는요, 지금도 그 보리차 끓여서 고객한테 내주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또 찾아야 되잖아요. 또 특히 제가 이번에 온라인 수업하면서 여러분 하고 되게 좋은 점, 긍정적이었던 건요, 제가 그냥 알고 있었었던 거,
그리고 이걸 어디서 알았지? 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제가 다 한번 다시 다 찾아서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이런 면은 참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물을 저희는 그냥 제가 기억하는 건 거의 30년 전에도 물을 사 마시지 않았다라고 30년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물을 사 마신 지는 30년이 채 안 됐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물을 생수로서 판매된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언제부터 사서 마셨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목이 말라요. 이렇게 물이요, 생수로서 상품으로 판매된 역사를 살펴보면 좋은 물을 마시겠다라는 욕구에서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이요, 자신의 그 병 치료를 위해서 뭐 온천 같은 좋은 곳, 온천은 대부분 또 자연의 환경이 되게 좋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았고 온천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되었던 그 생수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데서 그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인가 하고 봤더니 고대 로마에서부터 그걸 팔고 있었고요.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유명한 샘물은요,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었고, 그래서 치료용으로 사용한 샘물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배달비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 운송료만 지불해가지고 그 유명한 샘물들을 소유주들이 직접 이렇게 팔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팔다 보니까 운송료만 그러니까 운송료만 내는 거에서 상업적으로 좀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눈을 돌려서 사기나 자기로 된 그 항아리나 유리병에다가 넣어서 좀 더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시작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니까 몇천 년 전이 흘렀다라는 거죠. 2000년이 넘었다라는 거죠. 2000년이 뭐예요? 이렇게 상업적으로 그 판매되었던 물들이 이렇게 역사적 문헌으로 남아있는 거는요, 1621년에 그 영국의 홀리웰이라는 곳의 사람이 처음 했었던 거고요. 그 홀리웰이라는 물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사실 병입되어서 판매되었었던 물은 미국의 보스턴에서 그 온천 지역에서 나오는 물이었었대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잘 몰랐었던 얘기고요. 근데 이거를 처음 상품화해서 판매한 거,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프랑스의 에비앙이에요. 그 에비앙은요, 그 프랑스의 한 후작이요. 자기가 신장염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변 배출이 안 되는 신장염을 앓고 있었는데, 이 신장염을 앓고 있던 그 후작이요, 그 요양차 알프스 마을의 작은 마을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지하수가 좋다, 온천이 좋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거기에 가게 되는데, 이 요양을 하면서 온천에서 그 마시던 그 지하수를 계속 꾸준히 마신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장염을 고치게 돼요. 그래서 이 후작이 거기에 놀라워하면서 이 지하수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요. 알프스 산맥에서 흘러나온 이 지하수가 아주 풍부한 미네랄을 가졌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마을의 이름인 에비앙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회사까지 설립해가지고 도자기에다가 생수를 담아서 이렇게 유리병에다 넣게 된지, 그러니까 1920년부터 유리병에다 넣었으니까 그 1829년부터요 1920년까지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요 도자기에다가 생수를 넣어서 에비앙을 판매를 했고요. 1920년부터는요 에비앙을 유리병에다가 넣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물론요 지금은 페트병에다가 대부분 넣어서 많이 판매를 하지만, 편의성에 의해서 페트병에 넣어서 판매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에비앙은요 그 유리병에다가 넣어가지고 판매가 지금도 실제로 되고 있어요. 이 19세기 후반에 콜라가 등장하면서요.
그 물은요, 사실 이제 판매되는 음료 시장으로서는 사람들이 외면을 하는데, 그 후에 그 에비앙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좀 더 이렇게 타겟을 좀 바꿨어요. 야, 수유 중인 산모한테 애기와 산모를 위해서 아주 풍부한 미네랄이 들어있다라는 광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에비앙 광고를 보면 애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게 그때부터 등장한 건데, 어쨌든 그 산모와 아기한테 그 타겟을 두면서요, 다시 에비앙은 좋은 물로서 전 세계 생수 시장에 1위를 놓치지 않는 지금 오늘날까지 프리미엄 워터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에비앙 얘기했었잖아요. 그 에비앙의 그 고가 정책, 프리미엄 워터의 정책,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좀 싸졌어요. 이 에비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물인데, 실제로 더 많이 판매돼서 기네스북에 이렇게 등재된 거는요, 프랑스의 페리에라는 탄산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국민이 제일 사랑하는,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레스토랑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이탈리아 국민 탄산수 산페글리노도요, 1800년대 후반부터 판매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물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해외 얘기라면 우리나라에서도 물이 판매되었어요. 이? 진짜?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오래된 이것도 해외처럼 18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도 물을 판매했어요. 정말 놀랍죠? 그게 어떤 이름으로 판매되었냐? 북청물장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 문헌에 보면 조선 철종 때인 그 철종 때 북청에 살던 함경남도 북청에 살던 사람이요, 지금의 서울에 와가지고 보니까 물을 판매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거의 그 한성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물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고종 때요, 조선 말기죠. 고종 때요, 북청에 사는 김석은이라는 사람이 과거를 보러 왔다가 삼청동, 지금의 서울의 삼청동에 약수터에 물을 나눠주면서 그 조직적인 물장수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도방가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물을 팔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때 시절에, 그러니까 조선 말기는요, 당연히 그 청결하고 위생의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때 외국인들이 이제 선교사로 왔었을 때 그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말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그래서 청결하고 위생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배앓이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고종은 쇄국 정책, 그 개방을 하지 않는 쇄국 정책을 펴고 있지만 청결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배앓이를 하고 많이 그러기 때문에 의료에 대해서는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료에 대한 시설들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이제 선교사들의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때 보면 정말 더러웠었대요. 그래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깨끗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물장수는요, 꼭 필요한 사람이었었고, 이렇게 물을 퍼다가 물동이를 지고서 사람한테 가정에다가 물 배달을 하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물장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자기 구역까지 생겨서 그 자기 구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불문율까지 생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 수도방가에서 수상조합까지 결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급수권을 나라한테 요구를 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관리까지 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조직이 커진 거죠. 나중에 1908년에 그 서울의 상수도 설비가 완비가 되는데, 준공이 되는데요. 그 준공되고 난 다음에 1914년 그 일제치하에 들어가면서 이 일본인들이요, 수상조합을 폐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북청 물장수도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
실제로 북쪽 물장수는 사라졌지만 6.25 전쟁 때까지도 지대가 아주 높았었던 그 삼청동을 지나서 지대가 높은 동대문, 지금의 동대문 지역 굉장히 높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다가 물을 그 지게로 날라주는 물장수가 남아 있었다라고 하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 물장수는 그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프랑스의 에비앙처럼요. 우리나라 그 충청도의 초정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초정 탄산수 지금도 있거든요. 그 초정리의 지하수는요, 탄산이 들어간 약수였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1912년에 일본인들이요, 약수터로 개발해가지고 그 크리스탈이라는 뜻의 구리스타루라는 이름으로 그 천연 사이다 같은 천연 탄산수를 판매를 했는데, 뭐 그 후로 한참 후에 1976년 정도가 되어서야 지금도 나와요. 이 다이아몬드 물은요. 다이아몬드 정수사라는 회사가요. 미국 군인들을 군인들에게 납품하기 위한 회사로 처음 이제 차려졌고요. 생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허가 받아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절은 이제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이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 1980년대까지는 뭐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마시는 게 당연했고요. 그 다음에 내국인들한테는 실제적으로 물을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판매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잠깐 1988년에 이제 서울 올림픽이 열릴 때쯤에 해서 미국인들한테 이제 공급하기 위한, 그때 이제 외국인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생수 시장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제한을 하고, 뭐 이 이유는요, 실제로 뭐 국가적인 뭐 어떠한 뭐 이익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뭐 보기도 싫었고 볼 이유도 사실 없었고요. 원래 그냥 공식적인 이유로서는요, 내국인에게 생수를 판매한다는 거는 우선 빈부격차가 있다. 그래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나 그 지하수를 이렇게 파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이 되면 안 된다, 뭐 환경 오염이 된다라는 이런 이유로 해서 실제적으로 내국인에게는 그 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금지하고,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물을 사 마시는 게 아니라 수돗물을 먹고, 제가 수돗물을 마셨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었던 거죠. 그러다가 1991년에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그 경상도 지역의 그 상수원이었었던 낙동강에 페놀 유출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런 페놀 유출된 물을 마시는 거에 대한 게 내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정부가 그 1994년이 돼서야 이렇게 먹는 물 관리법을 제정하고 95년부터 아마 생수 판매를 합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곧 뭐냐, 제가 기억하는, 제가 여러분 나이 지금 돼서야 물을 사 먹었었던 거, 에비앙을 사 먹고 병에 든 물을 사 먹을 수 있었던 거, 그게 이제 그때 시절과 이렇게 딱 부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기억에 내가 대학생이 돼서야 병에 든 물을 사 먹을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때였던 거죠. 뭐 지금은요 300개 이상의 국내 물 종류가 있고요, 100개 이상의 수입 물 종류가 있대요. 그리고 아마도 2020년이 올해에는 1조 원을 예상하는 생수 시장을 예상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니슨 코리아에서 조사한 건데, 제가 생각했었을 땐 1조 원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 물 더 잘 사 먹고, 그다음에 이제 비축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물 시장은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고요. 뭐 이런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그 워터 소믈리에라는 그 직업이요. 그 워터 소믈리에 직업이 교육부가 선정한 미래 3대 직업이 됐고요. 2025년에는 유망한 직종 100위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유망한 직업군으로 떠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뭐 더 나가서요, 차나 커피나 뭐 칵테일 같이 마시는 것에 프리미엄 워터를 활용한 프리미엄 음료가 연구되고 있고요. 또 출시되고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해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
또 화장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도요 다 프리미엄 워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돈을 더 받기 위해선 우리는 사용하는 물도 다르다라는 거를 자꾸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물을 알아야 되는 당위성이 생겼으니까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수돗물 틀어서 다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까지요? 1994년까지, 3년, 4년까지 다 수돗물을 마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아무 문제 없이 마셨던 그 수돗물을요, 지금은 왜 못 마시는 거죠? 안 마시는 건가요? 그죠? 갑자기 궁금해지죠, 여러분도. 그리고 혹시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그 물 중에요, 수돗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여러분? 안 했어요? 에이, 설마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마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대부분 설마가 아니고요. 사실 진짜 수돗물을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냐고요? 아니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해외 물 중에 이런 물이 있어요. 미국 브랜드 중에요, 코카콜라에서 생산하는 다산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펩시코에서 생산하는 아쿠아파나라는 물이 있거든요. 아쿠아파나 아니고 그 이탈리아 거고, 그 아쿠아피나라는 물이 있어요. 이 두 물은요, 미국 전체 생수 시장의 약 25%에서 40%까지 되는 굉장한 큰 파이를 가지고 있는 물인데요. 저도 미국 갔었을 때,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베트남을 처음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었을 때요, 싸가지고 엄청 많이 사 먹었어요. 전 물 되게 많이, 하루에 굉장히 많은 물을 마시는 편인데, 그때 많이 사 먹었어요. 근데 이 물은요, 수돗물이에요. 이 어떤 물이냐면, 미국 수도협회에서 인정한 청정 수원 지역에서 나온 수돗물을요, 미국의 나사가 만든 나노 기술로 처리한 후에 병입해서 파는 물이에요. 하지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많이 사 먹는 그런 스타일의 물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수돗물인 거죠. 그래서 다산이나 아쿠아피나 같은 물에는요, 퓨어워터라고 써져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삼다수나 샘물 같은 샘물을 뜻하는 그런 스프링 워터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모르고 돈 주고 사 먹어요. 그래서 사 먹었죠. 그런데 이게 물맛이 나쁘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냥 모르고 먹었을 때는 그냥 마실만해 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아주 막 클린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먹으면서도 이 물맛이 조금 별로긴 하네 그러고 마시긴 했는데, 이게 사실 저도 수돗물인지는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괜찮은 물이 있어요. 그것도 공짜로 줘요. 궁금하죠? 우리나라 서울 상수도공사에서 나오는 아리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수가 병에 들어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리수 보틀.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청주하고 밀양댐물로 만드는 K워터라는 물이 있어요. 병물. 그거랑 그 다음에 인천의 팔당 상수댐을 물로 해가지고요, 미추홀 찬물이라고 해서, 미추홀이라는 옛날에 인천 지역에서 있었던 이름이라서 그 이름을 따서 미추홀 찬물이라고 해서 이게 공짜예요. 제가 마셔봐도 다산이나 아니면 아쿠아피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 먹는 물이 아니라 공짜인 거죠. 저뿐만 아니라 워터 소믈리에들이 테이스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수입 생수들 있잖아요. 지금 얘기했었던 다산이나 아니면 아쿠아피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에비앙, 볼비, 그 다음에 삼다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블라인딩 테이스팅 했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정제해서 만드는 K워터가 항상 상위 그룹에 속해 있대요. 그래서
품질 면에서는 우리가 수돗물이라고 불러지는 도시용수의 병물이 고도 정수 시스템을 거쳐서 오히려 생수의 맛 측면에서는 가격 대비 훌륭한 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위생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뭐 자칭하는 미국을 포함해서요, 뭐 요즘 코로나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 미국을 포함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 도시용수로 만든 병물, 곧 수돗물은요, 병에 담겨서 판매되는 병에 담겨진 수돗물은요, 그 취수원의 물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검증된 물이기 때문에 가격도 착하게 마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에이씨, 그래도 뭐 수돗물 마시면 좀 왠지 찝찝하지 않아요? 뭐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뭐 그러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로 해서 마시지 않는 거고요. 맞아요. 염소 냄새 나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 뭐 비린 냄새? 뭐 좀 이상한 뭔가 냄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요, 안 마시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틀어서 뭐 욕실이나 아니면 부엌에서 트는 그 수돗물 있잖아요.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이 문제인데 이 지역으로 오려면요, 지역마다 이제 배분하는 수도관이 있잖아요. 이 수도관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관이요, 어떤 지역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울의 오래된 도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뭐 이렇게 시내권, 특히 시내권들은요, 이 수도관의 부식이 굉장히 심하대요. 노후가 엄청 심해서 그 아주 정제 잘 해가지고 상수원에서 물이 오는 동안에 문제가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선 일단 소독을 해서 그 염소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실 때 거부감이 들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아리수 같은 경우는요, WHO에서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수질 분석 기관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어떤 전 세계 그 상수하고 견주어도 우리나라 수돗물이 상수관을 거쳐서 오는 물 말고 페트병에 그 상수원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바로 병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페트병이나 아니면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만약에 운반이 된다, 그래서 그걸 마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훨씬 싸고 훨씬 좋은 물을요 마실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존 생수 시장이 있었고요, 우선. 그래서 그 생수 업체 권익보호라든지 뭐 또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아무나 수돗물을 병입해서 팔 수 있다라는 그 염려 때문에요, 법으로 수돗물을 팔 수 없도록 팔 수 있는 걸 막아놨어요. 팔 수 없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아리수하고요, 뭐 미추홀 찬물, 뭐 K워터 같은 이런 좋은 그러니까 좋은 물이 만약에 그 병으로 해서 나오는 물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 있을 텐데요. 그렇게 그 병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병물은요, 공공기관 행사 같은 거 할 거나 아니면 우리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구호 지역에 물품 같은 걸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 때에는요, 사용은 되고 있어요. 병물로 아리수라고 찍혀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요, 서울시에서 굉장히 판매하고 싶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여러 번 그 병입 판매를 계속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관련법에 막혀가지고 판매는 못 하고 있대요, 아리수를. 그래서 혹시 혹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아리수라든지 아니면 K워터라든지 아니면 미추홀 찬물 이런 거를 보면요, 이게 뭐 양치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게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한번 마셔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아마 여러분 혹시 나 돈 주고 사 먹은 건데 나 다
박사님 뭐 아쿠아피나 이런 거 돈 주고 사 먹은 건데 아이고 먹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더 알아봅시다. 잠시만요.